봉주나 부여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고고학의 불모지 익산. 1973년 설립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익산 미륵사지 발굴에 도전장을 던지며 전라북도 백제사 연구에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익산 왕궁리 발굴조사.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도전이 있었기에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47년 동안 지역의 역사를 당당히 써내려가고 있는 이곳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시작이자 영원한 등불인 김삼룡 총장의 일생을 만나보려 합니다. 김삼룡 소장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를 넘어 마한과 백제사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죠. 그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훼손되고 방치되던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나선 원광대학교.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를 기꺼이 맡은 이가 바로 당시 교학처장이던 김삼룡 교수입니다. 그 문산 김삼룡 총장님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이 해안을 가지고 만든 연구소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같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무언지를 일찍이 아셨던 분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학술적인 걸 떠난다 하더라도 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 지역에 끼친 건 과거 그렇게 익산, 이리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마백연구소의 역할이었고 그 중심에는 문산 김삼룡 선생님이 계셨던 것이죠. 미륵사지에 자리한 국립익산박물관. 이곳에 들어서면 서동설화의 주인공이자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목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이 건설했던 왕궁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지요. 거기에선 부여의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를 뜻하는 수부명 기와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백제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익산 미륵사지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사리장엄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음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익산 천도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는 한국미술사학계의 권위자였던 황수영 박사였습니다.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숙명처럼 그를 만난 김삼룡 소장. 익산 천도설의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한 평생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황수영 선생님께서 익산 천도서를 말씀을 하셨어요. 백제가 도읍을 익산으로 옮겼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만 해도 그건 무슨 소설도 아니고 정말 그 SF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김삼 총장님께서 아마 당시 소장님이셨는데요. 소장님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미륵사지 발굴 당시만 하더라도 큰 절타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2년에 걸친 발굴을 통해 삼국유사에 남겨진 미륵사 창건설화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익산이 백제사 연구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익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전장을 던지게 되는데요. 함께 이름을 올린 공주와 부여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한 세대 만에 이뤄낸 성과로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을 백제문화의 꽃으로 피워낸 김삼룡 소장. 그가 써내려간 이 글에는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첫 발굴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73년 가을 미륵사지의 발굴 조사를 계획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발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 대학으로서 발굴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당시 문화재연구소장이던 김정기 소장이 발굴 조사 주무부처를 설득하여 겨우 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발굴 조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발굴을 총괄하셨던 고 김정기 박사님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국토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발굴을 하는 기관을 제한한다면 과연 그 국토 개발에 따른 발굴을 누가 뒷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차제에 이런 인재 또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고 김정기 박사님의 지론이었어요. 김삼룡 소장이 이끄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는 발굴 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학계와 공유하고 그것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고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월룡 교수를 비롯해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한국 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이기백 교수와 같은 사학계의 권위자들이 익산을 찾았는데요. 그들에게 미륵사지와 같이 잠들어 있던 유적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모왕의 도시 익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당시에 보면은요, 전국에 이런 학술 대회, 그러니까 학술 세미나가 많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한다 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어찌 보면 축제의 장이기도 하죠. 근데 원광대학교의 지방대학에 당시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산 총장님이 그분들하고 인간관계 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제 세미나 초청을 한다든지 논문 발표를 이렇게 의뢰를 하면 누구도 거절을 못 하셨죠. 이 사진 한 장으로 만 백제문화연구소와 김삼룡 소장의 인맥을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창기에 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많은 힘을 불어넣으셨던 그 고마운 선생님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 세상에 이제 안 계셔요. 이제 문산 선생님 계시고요. 진홍섭 선생님, 미술사학계에 거두셨죠. 황수영 선생님과 더불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려 주셨던 우리 김정기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문산 선생님을 옆에서 많이 도왔던 홍윤식 선생님. 그리고 마백연구소의 이제 객원연구원 또는 고고미술사학과의 교수로서
전현래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미술사학계의 정영호 선생님. 생전 김삼룡 소장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리는 한 사람. 무령왕릉부터 천마총과 미륵사지 등 30여 년 동안 발굴 현장을 누볐던 대한민국 고고학의 산증인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단을 만들어서 그 미륵사 발굴을 들어갔을 때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그마치 거의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기계 발굴이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굴 대원들이 기거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절터를 발굴할 때 그 마을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집 한 채는 두어가지고 대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못 잊어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잠들어 있던 백제사를 깨우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인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김삼룡 소장. 평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던 그의 모습은 후배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 또 잊혀지지 않는 게 웅푸의 입점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입점리 이 부분에서 이제 금동 관모 등이 나와서 주목됐던 고분이죠. 근데 그 뒤에 우리 연구소에서 재발굴을 하게 돼요. 즉 입점리 부분의 봉투 구조라든지 주변 고분들을. 근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해발 100m 구릉에 자리한 익산 입점리 고분군.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고분임이 확인되었고 그 안에선 금동 관모와 금동 신발 등 100여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 여름이었는데도요. 문산 선생께서는 현장을 꼭 방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현장에 대한 애정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어도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그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죠.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언제나 현장을 찾던 김삼룡 소장. 그는 일찍이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명은 정용, 문사는 그의 법호입니다. 종교인이자 학자의 삶을 살았던 문사는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원류를 찾는 데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김 총장님의 학문적 최고의 역저라고 하면 한국 미륵신앙의 연구일 겁니다.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발굴하고 또 다시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쓰고 읽고 고치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이 저서를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미륵신앙의 연구인데 한중일 삼국에 대한 자료를 전부 모아서 이렇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된 거죠. 1986년부터 원광대학교를 이끌었던 문산 김삼룡 총장. 그는 8년 동안 총장직을 맡는 동안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굳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쪼개 쓰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만 백제문화연구소장이라는 명함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우연히 그 소장님 그 명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뭐 열 몇 개가 돼요, 직함이. 이 말씀드린 건 뭐 이렇게 공명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일이 정말 바쁘신데 이쪽 백제문화 또는 익산에 있는 유적 조사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것과 관련된 분이 오시면은 항상 만나주시는, 그 바쁘신 시간에도 꼭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저녁을 3번이나 4번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꼭 이쪽 자리에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총장직과 만 백제문화연구소장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망설이지 않고 소장직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문산 김삼룡 소장. 익산의 마한과 백제사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지켜온 그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최한규 소장의 기억 속에 문산은 아버지와 같은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셨을 때예요. 그리고 식당밥을 드실 수 없으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드시고 할 때인데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김제 벽골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쇠약해져서 귀찮을 때도 그렇게 저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이 있으셨고요. 또 제 사무실이 그 전주에 있는 4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도 사실은 그 계단이 가파라서 숨이 차는데 거기를 천천히 해서 와주셨던 기억들이 그 코끝을 좀 찡하게 한다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를 이끌면서 잠들어 있던 익산의 역사를 깨우는 데 혼신을 다했던 김삼룡 총장.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익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염원했습니다. 항상 가면 물어본 게 세계문화유산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근데 당시에 이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손바닥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필담을 나누셨어요. 저는 말하고 이제 그 문산 선생님께서는 손바닥에 자기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가시는 날까지 그 익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아마 정신을 놓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애정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가 열반에 든 이듬해 문산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14살의 출가에 주경야독하며 수행에 정진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문산 김삼룡. 그는 늘 대종사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미륵의 미소를 담고자 했습니다. 김삼룡 총장님은 그 원불교에서는 종사위를 받으셨습니다. 뭐 최고 위지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물론이지만은 인격적으로 또 수양을 통해서도 깊은 전착이 있으셨죠. 그 교토에 광융사가 있는데 일본 국보 1호인 미륵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이 미륵 반가사유상과 충청남도 서산의 마해불, 이 두 점을 늘 당신의 연구실 그리고 처소에 늘 모시고 살면서 그 미소를 닮아가고자 입을 여시면 나는 지금도 아침 자선을 할 때 그 미소를 닮으려고 그 미소를 띤 얼굴로 나는 자선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돌 하나, 흙 한 줌의 역사를 어루만졌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이 1400여 년 전 모습을 되찾았던 환희의 순간. 2001년 당시 해체보건공사 책임자였던 조유전 소장에게 미륵사지 서탑은 남다른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괴물 하나 들어서 있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던 20여 년의 대장정. 지금 그가 떠올리는 한 사람은 바로 문산 김삼룡 총장입니다. 자꾸 돈만 들어가지 도대체 복원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거 참 피 같은 돈을 많이 다 쓰고도 그렇다고 정말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 세계에서 학자들이 하는 일을 왜 그렇게 쉽게 해서 여론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느냐. 고비마다 그런 여론이 악화되고 할 때마다 그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니까. 근데 그걸 참 결국은 보건전공직을 못 보시고 가신 것이 참 못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그게 아마 지하에서 좋아하실 겁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익산 미륵사지. 백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탑은 찬란했던 익산 백제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제 30대 무왕이 천도해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이곳에도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익산 왕궁리 일대를 찾게 된다면 이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은 백제의 수도라고 단언했던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김삼룡 소장을 말이지요. 익산에 이제 천도라고 하는 것, 백제 말기 천도라고 하는 것, 이걸 논리적 근거를 잘 마련해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이 600~700여 년의 마한사 정리, 어찌 보면 삼국 정립기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한과 백제의 두 역사 문화를 연구해서 전라북도는 물론이어리니와 우리 한국 고대사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산 선생님의 뜻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한결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김삼룡 총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전라북도 고고학의 등불을 밝힌 주인공이자 지역사의 큰 어른으로 기억되고 있는 김삼룡 총장. 그의 위대한 업적이 앞으로도 길이길이 빛나길 바랍니다.